받아들임이 뭘까? 그 모든 것의 받아들임.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 그리고 현재의 고통 사이에서 우리는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마음 공부하던 중 많이 듣습니다. 받아들임이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작용되길래 강조하는 걸까요? 알아봅시다. 시작할까요? 받아들인다. 통상적의 뜻이 뭐죠? 무언가가 오거나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반대의 뜻은 내친다, 버린다가 있겠죠. 그러면 버린다 먼저 알아보아야 받아들임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버린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관념을 잡아보죠.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온 거죠.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 보면 뭔가가 다가온 거예요. 받은 겁니다. 나타난 거고 내 앞에 무언가 상황이 생겨나 내가 보라고 만들어진 현실인 거예요. 그것을 보니 꺼려져서 거절하거나 뿌리치거나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싶어요. 이것을 받아들임의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을 좀 더 마음 세계에서 확장하자면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거절이든 수락이든 내가 바라보며 느껴지는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과가 꼭 긍정, 수락만 있는 게 받아들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해 봅시다. 그 느끼는 과정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고 싶은가? 피하고 싶다면 왜인가? 취하고 싶다면 왜인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왜인가?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결과는 취하든 안 취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이 과정을 거쳤다면 받아들임이 된 것이고 취하면 취하는 대로 받아들임이 된 것입니다.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해도 받아들임이 안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제가 가족이 생겼어요. 아픈 아기 고양이를 돌보게 되었고 가족으로 함께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치료 후에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잠시 보살피기로 했었는데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기 고양이로 인해 느낀 수만 가지 감정의 모든 과정이 저에겐 마음 공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아가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를 받아들여서 받아들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마 가족이 안 되었어도 이 아가를 통해 느낀 나의 감정의 과정 자체가 모두 받아들임이었던 겁니다. 과정을 거쳐 결과는 선택일 뿐이에요.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과정 안에서 바라보기, 받아들임이 충분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랜덤 같은 거죠. 고양이로 인해서 내 안에 휘몰아쳤던 모든 감정들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아기 고양이를 돌본다, 가족을 돌본다. 처음엔 탐탁지 않았어요. 돌본다는 것, 어린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 관찰하고 돌봐주며 인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 상황은, 이 아가는 내게 그냥 다가온 상황이에요. 나타났고 다가왔어요. 자의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의 세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느꼈던 감정은 불편했어요. 물론 귀엽죠. 보기에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마음으로는 꺼렸어요. 싫었어요. 왜일까? 꺼리지 않고 반갑게 맞이했었어도 왜일까?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반갑게 맞이했었으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반대로 물었을 겁니다. 저의 꺼린 마음의 이유는 부담스럽다, 무겁다, 불안하다, 그리고 두렵다. 지켜내지 못하고 잘못될까봐. 그리고 곁을 떠날 때 너무 아프고 슬플까봐. 어린 아가, 즉 내 안의 내면 아이가 느꼈을 감정이자
동시에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비슷한 감정을 우리 부모가 느껴서 나 또한 이렇게 느끼는구나. 환영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됐어요. 어린 고양이가 내게 온 상황은 탐탁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다가온 숙제예요. 그것을 잘 풀어보고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알았죠. 정성껏 돌봤지만 마음으로는 부담이었고 아팠어요. 아가가 아픈 것도 슬프고 내 곁을 떠나보내는 것도 슬프고 키우는 것은 더 자신 없고 아가를 보내면 더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플 것 같고 하지만 키우기는 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싫어서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었구나. 부담되고 아픈 마음, 세상의 슬픔, 아픔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나도 곁을 떠나는 이별의 아픔은 보고 싶지 않음, 그래서 꺼렸구나. 때맞춰 약 먹이고 좋은 재료들을 알아보고 밥 먹이고 정보도 습득하면서 아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내가 참 좋았어요. 아가에게가 아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참 좋았어요. 슬프지만 좋고 아프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부모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한없이 너그러운 부모도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엄격한 부모가 되기도 쉽지 않다. 엄마 노릇 참 힘들고 고단하구나.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키우며 이렇겠구나. 그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내게 다가온 아가를 바라보며 정말 사랑했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아가와 함께한 날들이 지난 후에 결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갸웃하는 그 얼굴을 골려주고 싶기도 하고 한없이 뽀뽀 세례를 해주고 싶기도 한 마음, 사랑이었고 동시에 아픔도 전해졌어요. 병도 차츰 나아가고 건강해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장난을 쳐도 모든 물건을 다 뜯어놔도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약도 밥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이렇게 세상 기특할까 싶기도 하고 약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걸 보면 또 내 맘도 몰라줘서 서운해서 불평을 잔뜩 늘어놓고 싶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극성인가 싶어 나 혼자 슬쩍 웃기도 하고 네, 맞아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내면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양을 보냈어도 떠나보내는 마음을 절절히 느껴줬을 겁니다. 부모의 자리가 아닌 내면 아이의 이별, 부모의 이별, 버리는 아픔, 버림받은 아픔을 더 쏟아내고 느껴주는 시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면 아이를 품어주는 시기보다는 더 아픔을 느끼고 흘려보내라는 시기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버리고 버렸던 아픔들이 지나간 후에 그 내면의 아이를 끌어안고 부모 마음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 다가온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과정들을, 지금을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잘도 아니고 피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곧 잘하는 겁니다. 입양을 보냈든 안 보냈든 나의 현실 세계의 과정에 다가왔던 느낌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을 그때그때 잘 느껴주는 거예요. 잘 캐치해주는 거예요. 과정이 전부입니다. 받아들임은 그것이 왔을 때 내게 온 상황을, 그 숙제를 잘 풀어내는 것. 피하고 싶고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활동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풀이 과정을 내가 수행하는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는 거죠. 나름대로의 서사와 역사,
정답은 자신이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을 목적에 둠으로써 그것의 다방면의 해결 과정인 내 안의 자아와 맞닥뜨리고 다시 보아주는 경험하는 시간을 내가 저축하고 소장함으로써 나의 내면에 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정하거나 훼손하거나 내 맘대로 하려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아픈 대로 슬픈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감정에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실에서 결과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또 다음 숙제로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내가 우위를 점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대로를 잘 풀어내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바라보고 풀어내면 그것이 긍정의 모습으로 보이든 부정의 모습으로 보이든 그 어떤 것의 결과라도 받아들임이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 아기 고양이처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